1990년대 전후 안드레아스 브레메와 더불어 게르만 삼총사로 불리며 막강 독일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타어 마테우스와 위르겐 클린스만은 서독 대표팀에서 함께 뛰며 월드컵 우승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인터 밀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많은 영광을 함께한 동료이자 독일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1995년 클린스만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즈음하여 오랜 기간 서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등 축구계 대표적인 앙숙관계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95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클린스만에 대해 마테우스가 뮌헨 단장과의 내기에서 클린스만은 15골 이상을 넣지 못한다에 베팅한 것이 두 선수 간 불화의 시작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성격이 극단적으로 달랐던 두 선수 간의 갈등은 국가대표팀과 인터밀란 시절에도 종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선수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유로 1996을 앞둔 시점으로 당시 독일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자리잡은 클린스만이 마테우스가 대표팀에 발탁될 경우 자신은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며 포그츠 감독을 압박했고 결국 대표팀에서 제외된 마테우스 대신 클린스만이 대표팀 주장을 맡아 독일의 유로대회 우승을 이끈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 선수의 앙숙관계는 계속되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클린스만이 임명되자 내심 대표팀 감독 자리에 마음이 있었던 마테우스는 툭하면 캘리포니아로 가는 사람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클린스만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라며 클린스만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979년 분데스리가 보르시아 MG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마테우스는 데뷔 첫 시즌부터 팀의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이듬해인 1980년에는 첫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서독 국가대표팀은 브라이터너, 슈스터 같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하던 최강의 팀이었기에 만 19세의 마테우스가 서독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주로 교체 멤버로 뛰었고 월드컵 이후 팀의 주전 미드필더인 브라이터너가 대표팀에서 하차하자 마테우스는 대표팀의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속팀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1982-83 키커지 선정 미드필더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고 1984년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였습니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칼 하인츠 루메니게와 브라이트너의 쇠퇴로 화려했던 70년대의 위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었으나 마테우스 합류 이후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대표팀에서도 마테우스의 영향은 더욱 커졌고 1984년 베켄바워가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마테우스는 국가대표팀의 핵심 중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1982년 슈투트가르트 키커스라는 팀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클린스만은 1984년 같은 지역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해 1988년 분데스리가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며 첫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게 됩니다. 1988년은 서독 축구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헤로 서독 대표팀의 한 세대를 이끌어왔던 루메니게 마가트 등이 은퇴하면서 세대 교체가 단행되었고 신임 감독 베켄바워의 절대적 지지 속에 마테우스가 대표팀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또한 마테우스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으로 이적했으며 클린스만 역시 분데스리가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며 첫 국가대표에 선발된 해였습니다. 당시 인터밀란은 라이벌 AC 밀란의 오렌지 삼총사에 맞서기 위해 서독 대표팀의 핵심이었던 마테우스와 브레메를 영입했고 이듬해인 1989년에는 클린스만마저 영입함으로써 게르만 삼총사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1988-89 시즌 마테우스와 브레메를 영입하여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인터밀란은 클린스만마저 영입한 1989-90 시즌에는 마라도나의 나폴리에 밀려 리그 우승에는 실패하였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함께 참가한 두 선수는 월드컵 기간 내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직전 월드컵 결승에서 패한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으며 16년 만에 서독의 월드컵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월드컵 직전 시즌 큰 부상으로 시즌을 접고 반년가량 쉰 마테우스는 기적처럼 월드컵 개막에 맞춰 부상에서 회복했고 대표팀의 주장으로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 사령관이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킥 기술을 무기로 팀의 빌드업을 주도함은 물론 종종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해집는 드리블과 트레이드 마크인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을 날리는 등 마테우스는 1990년 월드컵을 자신의 대회로 만들었습니다. 클린스만 역시 네덜란드와의 16강전 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두고 기억될 만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22분 루디 펠러가 퇴장당한 후 클린스만은 혼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네덜란드 수비진을 휘저었고 후반 51분 선제골까지 터뜨리며 서독의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다음날 독일 신문들은 클린스만에 대해 최근 10년간 서독 축구에서 나온 가장 놀랍고 완벽한 공격수라고 추켜 세웠고 클린스만은 월드컵 우승과 함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1990-91 시즌에도 두 선수는 인터밀란에서 함께 뛰며 팀의 우에파컵 우승을 이끌었고 마테우스는 그해 신설된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으나 1992년을 끝으로 마테우스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귀했고 클린스만 역시 AS 모나코로 이적하였습니다. 세대 교체로 선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은 팀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마테우스 합류 이후 팀은 짜임새를 갖추며 아주 강력한 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테우스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서독이 아닌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출전한 유로 1992에 참가하지 못했고 마테우스 대신 대표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이 이 대회를 계기로 대표팀의 리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가 재결합한 대회는 1994년 미국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저돌성과 기동력을 잃어버린 마테우스는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설상가상 40도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 33세가 된 마테우스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테우스뿐 아니라 독일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31세가 넘어 대회 최고령 팀으로 기록되었고 무더위 속에서 허덕이며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홀로 고군분투하며 팀이 8강에서 탈락했음에도 대회 득점왕을 차지한 불가리아의 스토이치코프보다 한 골 적은 5골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마테우스는 인터 밀란에서 4시즌을 뛴 후 다시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유로 1992 직전 당한 부상으로 예전의 박스 투박스 플레이어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으나 경기를 읽는 노련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포지션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갔음에도 변경된 포지션에 훌륭히 적응했고 독일 축구 레전드다운 최고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1993-94 시즌에는 올리버 칸에 이어 분데스리가 전체 평점 2위, 1994-95 시즌은 부상으로 16경기밖에 뛰지 못했음에도 평점은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은 1995년 클린스만이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클린스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이적할 때 마테우스가 클린스만은 15골도 득점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8년에 마테우스가 클린스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비롯해 바이에른 뮌헨의 수뇌부와 동료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비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마테우스는 비밀 일기장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독일 축구의 레전드이자 팀의 리더인 두 선수의 불화는 팀에 큰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클린스만은 유로 1996 우승 후 삼프도리아로 이적했고 마테우스 또한 구단 회장인 울리 헤네스와의 충돌하면서 토마스 헬머에게 팀 주장 완장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테우스는 매우 직설적이고 성격이 좋지 않은 반면 클린스만은 성격이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 불화의 원인은 마테우스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일부 독일 매체에서는 선수 시절 이기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가 많았던 클린스만이 불화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클린스만은 바이에른 뮌헨 시절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감독의 지시에 대놓고 화를 내며 광고판을 걷어차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트라파토니 감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감독에게 항명하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은 1996년 유로를 앞두고 포크츠 감독에게 마테우스를 선발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마테우스가 출전하면 자신은 대표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던 마테우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고 마테우스 대신 대표팀 주장을 맡은 클린스만은 대회 우승컵을 독일로 가져왔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두 선수는 제외하게 됐고 많은 이들이 둘의 불화를 걱정했지만 두 선수는 별일 없다는 듯이 반응하며 특별한 긴장 상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2004년 독일 대표팀이 마테우스가 이끌던 헝가리 대표팀에 패한 후 펠러 감독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선임되자 마테우스는 이례적으로 크게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습니다. 마테우스 입장에서는 지도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클린스만보다 대표팀 경력이나 감독 경력에서 훨씬 앞서는 자신이 먼저 대표팀 감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임된 이후에도 클린스만이 독일 대표팀을 맡고도 미국에서 줄곧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마테우스는 미국에서 재택근무 그만하라며 여러 차례 클린스만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둘 사이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우스는 클린스만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자 축하 인사를 전했고 클린스만이 선수들을 살피기 위해 분데스리가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 마테우스는 일부러 찾아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서로 친구라 부르며 유대감을 표현했다는 기사를 보니 역시 세월이 약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